국내 주식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기술적 관점, 즉 차트 트레이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작전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세력주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쏠리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급등과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테마와 재료에 따라서 어제의 주인공이 오늘은 사라지고 또 다른 종목이 새롭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다 보면 이거 잘만 잡으면 단기간에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죠. 가치 투자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투자 방식보다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고 쉽고 빠르게 수익을 줄 것만 같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쉬워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다 보면 세력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쉬운 게 세력주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체크해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승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매매하려는 종목에 세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되겠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자산입니다. 집처럼 내가 거주하거나 뭔가 쓸 수 있는 자산은 아니고 결국 언젠가는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투자 자산이기 때문이죠. 매도자는 늘 청산 기회를 눈여겨보는 반면 매수자는 주식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다면 굳이 높은 가격에 사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매도 우위의 시장인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보면 주식의 거래량, 변동성, 추세는 우연히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주체들의 수급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인 거죠. S트래픽처럼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가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내놓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면서 거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거래량과 변동성은 특정 주체들이 주로 적극적으로 사주는 순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휴원스 글로벌처럼 세력이 인위적으로 거래량과 상승 변동성을 만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고점 박스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세력이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마치 떨어지는 낙엽처럼 거래량과 변동성이 줄면서 주가가 천천히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미들만 남았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시장의 모습이죠. 물론 군종들이 흥분하거나 공포에 몰리면 이미 형성된 추세에 기름을 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개인들이 지속해서 단합하면서 추세를 형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결국에는 서로 눈치 보다가 각자 도생으로 흩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개미들은 시장을 리드할 능력이 없고 흐름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참여자에 가깝습니다. 결국 개미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트 트레이더라면 매매를 하기 전에 이 종목에 세력이 있나? 이걸 먼저 확인해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흔적은 어떻게 찾느냐? 방금 말씀드린 내용 안에 사실 정답이 이미 숨어 있는데요. 개미들이 만들 수 없는 흔적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전 밥그릇 패턴 영상에서 세력들은 크고 작은 밥그릇 모양의 차트 구조를 반복해서 만든다고 했었는데요. 떨어지는 낙엽처럼 하방이 자연스러운 게 시장인 건데 하락 1국면에 중간중간 보이는 반등 변동성, 하락을 멈추고 중장기간 횡보로 전환되는 2국면, 그리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3, 4국면의 과정들은 모두 세력이 관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갑자기 밀집된 거래량이나 변동성이 나온 흔적들도 특정 누군가가 인위적인 힘을 쓰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전형적인 세력의 활동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흔적들이 얼마나 자주 강하게 등장했느냐에 따라 그 종목이 앞으로 얼마나 큰 변동성을 낼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세력의 매집 흔적인데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상인증권처럼 주식이 오를지 말지의 문제보다는 언제 얼마나 가느냐의 문제일 뿐 대부분 시세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물량을 확보한 주체는 결국 수익 실현을 위해 주가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들여놓은 재고는 언젠가는 팔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력주 농사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서 예상치 못한 골파기가 나왔어도 시간 투자하면서 물을 탈 수 있는 이유가 세력의 존재와 매집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세력은 단일 계좌로 대량의 물량을 한 번에 매수하면 금감원의 감시망에 걸리기 때문에
다수의 계좌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집으로 보이는 흔적들은 길게 자주 나오는 편이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쉽게 매집을 볼 수가 있죠. 이전 밥그릇 패턴 영상에서 배웠듯이 이 국면에서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파동들을 매집으로 간주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게 진짜 매집을 하는 건지 들어간 거래보다 나간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닌지 스케일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지금 이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의 의도는 뭘까를 파악해야 되겠죠. 일단 대시세를 만들려는 메이저로 전제한다면 스케일이 큰 움직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짧아도 최소 1년, 모비스처럼 대체로 2년 이상의 이국면이 나오는 게 이상적인데요. 홍이 큰 만큼 더 많은 물량을 먹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이국면의 매직 구간의 이상적인 모습은 협폭의 박스나 적은 거래량으로 세력의 흔적들이 반복해서 나와주는 건데요. 세력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의도는 계속 매집에만 집중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력이 밥그릇 크기를 키울수록 통상적으로 우리는 차후낼 시세도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전 작전 세력 비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이나 상황에 따라 메이저도 중단기간 짧게 해먹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세력주를 매매한다면 홍념에 벗어나는 예외 케이스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홍션그룹처럼 장기간 1국면 끝에 매집인 듯한 2국면을 만들면서 차후 대시세를 낼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박스 하단을 깨고 주가는 장기 우하향하게 되었습니다. 연속적인 대량 거래는 세력이 얼마든지 아웃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때는 물량 분산이나 골파기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해성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거래량과 변동성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세력이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국면 이후 방향성이 잡힌다면 세력은 사고 팔았음에도 분산보다는 매집이 컸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전 통정거래 영상에서 배웠듯이 통정이 세력들의 기본 덕목이 되면서 들어온 거래가 많은지 나간 게 많은지 판단하기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세력주 매매는 세력의 의도는 예상은 해도 사후적으로 방향성이 실제로 붙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세력주에는 100% 무조건이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세력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언제 세팅을 완료하고 어떻게 얼만큼 갈지는 모두 세력의 마음인 거죠. 차트 트레이더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여러 요소들을 따져보고 의도에 맞게 대응할 뿐인 겁니다.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이런 변수가 늘어난 시점이 2021년 전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까뮤이엔씨처럼 13년간 저점에서 공을 들이고 6년간 우상향 시키면서 종국에 대시세를 내거나 YTN처럼 1, 2국면이 10년간 동시에 진행되었다가 3년간 최종 매물을 흡수 후 대시세를 내는 것처럼 2국면처럼 보이는 자리에 세력의 흔적들이 나오면 대체로 누적 매집이라고 간주하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공들이는 것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향수에 젖어서 모든 것을 매집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아직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메이저의 매직 같아 보여도 파워넷처럼 3년간의 이국면을 만들었지만 중단기간 짧게 해먹고 한 사이클을 마무리 짓거나 부스타처럼 먹은 만큼 충분히 크게 갈 법했지만 중폭 상승 이후 빠르게 한 사이클이 정리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쩌면 중이나 조막손 세력들이 한번 가지고 논 것일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장기간 공들여서 이쁘게 세팅해놔도 강한 테마와 재료가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물량을 일방적으로 모으고 대시세라는 결론으로 종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통정의 관점에서 세력은 그 속에서도 사고 판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대시세의 조건은 뭘까요? 메이저 세력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다차 포트폴리오로 여러 종목들을 운영하지만 종목당 작업은 터줏대감 마냥 머물면서 비즈니스가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차트를 길게 본다면 밥그릇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이 대시세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나 시장 물량 통제를 위해서라도 많은 물량을 매집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전 한 사이클 고점에서 개미에게 떠넘긴 물량을 다시 주워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시세가 난 종목이 다시 대시세가 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기한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5년, 6년씩 길어지는 경우도 있죠. 기간 이내에 있는 종목들은 중간에 급등이 나와도 메이저로 갈 가능성은 낮겠죠. 또 중간중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미가 탄다면 이들의 매물을 다시 밑에서 녹여주거나 매물대 부근에서 쳐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이 다 끝나야 다시 대시세가 나오는 거죠. 웰크로는 이전 고점들이 상대적으로 큰 거래 없이 외봉으로 짧게 빠졌기 때문에 고점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매물이 적기도 했었습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다시 신고가로 띄우기에는 큰 부담이 없었던 거죠. 그에 비해 최근에는 하락이 6년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매물대 관점에서 봤을 때 앞전에서 거래량 터진 쌍봉 매물을 다시 잡는데 이전보다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항 매물대가 적은 종목들이 차후 대시세를 내기가 좋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쉽게 갈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약 16년간 이 국면에 작업이 이루어졌었고 이렇게 장기간 관리를 했다면 위에 있는 매물들은 대부분 털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저항이 거의 없고 밑에서 받은 게 많다 보니 공드린 박스를 돌파하자 주가는 탄력적이고 연속적으로 급등할 수 있었던 거죠.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한전산업처럼 재료가 강하고 유통기한이 길면 메이저가 역사적 신고가까지 한번 해먹고 고점에서 매물을 쌓고 내려왔어도 짧은 시일 안에 다시 원전 재료가 터지면서 신고가를 또 터치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때는 강한 명분과 시장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개미가 탔더라도 세력 입장에서는 그냥 돈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인 거죠. 이 의미는 무언가 뚜렷한 연관성이 없이 차트만 무난한 종목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나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아까 봤던 제주반도체의 16년간 박스를 뚫은 원동력은 AI 반도체라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부스타 사례가 크게 가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도 딱히 매력적인 테마와 재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 게시판에서 종목 추천을 드리는 방법도 테마와 재료 영상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시장 동향과 종목의 실적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 재무차트 영상에서 세력들도 주식의 가치를 의식하고 작업을 하는 편이라고 했었는데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세력의 입장에서 밸류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굳이 높은 가격에 살 이유는 없을 겁니다. 진로 발효처럼 세력이 6년간 이 국면을 공들인 만큼 차후 대시세가 나올 법 했었지만 이후 실적이 역성장하고 주식이 고평가로 전락되자 주가와 PBR은 장기간 하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럼 2020년에도 급락을 했었는데 이때는 지금만큼 하락하지 않고 왜 바로 회복해서 이 국면을 이어갔느냐? 당시에도 실적도 우량하다 보니 PBR은 2.6배로 높게 박스가 유지될 유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명분 없이 주가를 싸게 만들면 시중에 저가 매수 수요가 붙게 되는데요.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혹 때려다가 혹 붙일 수 있기 때문이죠. 뉴보텍처럼 부채 235%, 당좌 비율 29%처럼 재무가 불안하거나 실적이 역성장하고 연속 적자인 종목들은 주식을 계속 하락시키기가 좋습니다. 중간중간 세력의 활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침몰하는 배에서 굳이 장기간 공을 들여 먹고 나올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 짧게 치고 빠지는 중조막손들이 많이 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세의 연속성이 없고 짧게 해먹고 다시 빠지는 형태가 반복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세력주도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적과 재무도 같이 따져준다면 먹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매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숲이 무너지면 나무도 같이 무너지듯이 작전주 종목들도 지수 동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지수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강한 재료로 움직이는 소수 종목들을 제외하고 세력이 관리하는 지지점들이 다 무너지는 경향이 있죠. 위즈코프와 NK처럼 장기간 이 국면이 세팅되어 관리되는 종목들도 마치 세력이 이탈한 것 마냥 흐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지수 하락은 세력 입장에서 매집이나 상승 방향성을 만들었다 해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을 명분으로 더 싸게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시세가 한번 나올 법한 자리임에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또 이때는 개미들 수급이 잘 안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세력의 입장에서 가성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는 짧게 대량의 매물을 쌓고 한 사이클을 끝내기도 하죠. 제가 아까 21년 전후로 메이저 세력들의 흐름이 짧아진 경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지수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작전은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보니 넓게는 코스닥 지수의 동향을 보고 정확히는 코스닥 스몰 지수의 동향을 봐야 되는데요. 코스닥 105 대형주가 21년 1월부터 떨어졌다가 23년 반등이 나왔지만 스몰 지수는 21년 중순부터 24년까지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 메이저가 장기간 매집한 것처럼 보이는 종목들이 계속 흐르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었죠. 이때 농사 매매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수익이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러다가 25년부터 국내 증시가 회복하고 25년 말부터 최근까지 분위기가 뜨거워지다 보니 NK나 위즈코프 같이 그동안 준비되었던 세력주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죠. 25년 부로 세력주를 입문하신 분들은 아직 상승장만 경험해 보셨으니 매매가 참 쉬운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지지할 자리 잘 지켜주고 수급도 잘 붙다 보니 연속 상승도 잘 나오니까요. 다만 대세 하락장이 오면 지금의 관성대로 매매하면 안 되겠죠. 강한 테마와 재료를 가진 종목들의 선택과 집중,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세력주 매매도 여러분들이 시기도 잘 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의 근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따져볼 수 있다면 세력의 먹잇감이 아닌 세력과 동행하는 트레이더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올린 세력 영상들은 메이저 세력 위주의 중장기 이론 강의가 주였는데요. 다음 영상은 호흡이 짧은 단타 매매의 고려 조건, 월봉 기준봉 시가 타점 기법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